네, 지금은 솔리드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전 강의에서 제가 칠판을 통해서도 설명을 했었죠. 우리 커트의 기본 형태는 세 가지의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 세 가지의 기본 형태라고 하는데요. 첫 번째가 솔리드형. 두 번째가 그레듀에이션형. 세 번째가 레이어드형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바로 앞전 강의에서는 이 세 가지의 형태가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굉장히 다양한 스타일을 연출할 수 있는 거죠. 헤어커트를 할 때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스타일을 봤을 때 이제 우리 디자이너가 돼서 내가 어떤 트렌드라든지 이런 커트를 딱 봤을 때 분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그 앞전 강의에서는 분석을 어떠한 부분을 분석을 해야 되냐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은 그 분석을 할 때 여기가 솔리드형이구나 라고 솔리드형이 혼합됐구나 라는 걸 내가 알려면 솔리드형의 특징을 알아야겠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우리 교재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그럼 솔리드형의 특징은 제가 이제 칠판 강의에서 가장 큰 특징은 뭐라고 했냐면 솔리드형은 층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층이 없다. 그럼 층이 무엇이냐? 이렇게 두 상이 있으면 외측에 가장 형태선을 이루는 아래쪽의 길이가 타포인트 쪽 떨어지는 이 길이. 우리가 중력 방향에 떨어지는 것을 자연시술각이라고 했죠. 이 자연시술각 상태에서 보았을 때, 눈으로 관찰했을 때 끝 길이가 동일하죠. 그래서 동일선상에 위치하게 됩니다. 동일한 길이를 이루고 있어요. 층이 없다는 것은 층이 있다고 하면 위쪽의 길이가 이 정도 부분에 떨어지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층이 형성이 되는 거죠. 그 솔리드형은 층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솔리드란 뜻은 하나의 덩어리처럼 보이게 되는 거예요. 헤어스타일 자체가 층이 있어서 자유롭게 막 움직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뚝 하나의 덩어리처럼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동일선상으로 떨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것을 원랭스 커트라고 합니다. 원랭스 커트. 원랭스 하나의 길이로 자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랭스 커트라는 것은 실은 딱 형태를 의미한다기보다는 형태를 요구할 때는 우리 솔리드형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원랭스는 말 그대로 동일선상, 동일한 길이를 뚝 자른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프린지 영역에도 원랭스 커트, 측두부에도 원랭스 커트. 내가 하나하나 기법으로 한 선으로 자를 때다 이 원랭스 커트라는 거를 사용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원랭스 커트라고 우리가 흔히 많이들 부른다.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자, 그럼 솔리드 형태는 좀 더 이제 교재를 통해 살펴보면 길이 배열의 구조, 즉 도회도. 제가 도회도, 형태 분석을 할 때 이 도회도, 길이 구조를 살펴봐야 된다고 했죠. 또 이 길이 구조는 중력 방향에 의한 자연 시술각의 상태에서 우리가 보고 어떻게 분석을 할 수 있어야 되냐면은 이 길이가 일반 시술각으로 펼쳐졌을 때 어떤 길이 구조를 나타낼까라는 걸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솔리드는 그 구조와 무게감을 분석을 했을 때 어떤 특징이 있냐라는 걸 살펴보면 될 것 같아요. 반복되는 이야기네요. 그래서 구조와 무게감을 분석을 한다 그랬죠. 형태 분석할 때. 그래서 형태로서는 질감과 겉모양, 형태선으로 나타낼 수 있다. 이 부분은 질감 같은 경우는 헤어커트에서는 우리가 층으로 생각하시면 편하실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층이 없이 원랭스 커트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뚝 이쪽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내가 원랭스 커트, 솔리드형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가장 탑 부분에 있는 길이가 쭉 밑으로 떨어지겠죠? 동일선상으로 잘렸다는 거예요. 그럼 표면이 어떨까요? 머리카락이 쭉 길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매끄러운 질감을 나타낼 수 있겠죠. 층이 만약에 많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은 층이 많으면 우리 스타일로 예를 들면 예전에 샤기 스타일이라든지 요즘은 허쉬컷이라든지 이런 스타일이 유행하는데 그런 스타일들은 이제 솔리드형이 아니라 주로 레이어드형입니다. 그럼 레이어드형에서는 어떤 질감이 나타나냐? 굉장히 모발 끝이 이렇게 날리게 되겠죠? 그러면서 매끄러운 질감보다는 좀 더 거칠고 율동감 있는 질감을 나타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질감을 통해서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되고요. 겉모양, 겉으로 보았을 때 그 모양, 실루엣 자체에 대해서도 알 수 있어야 되고 형태선. 형태선은 형태를 만든 하나의 선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형태선을 보고도 이게 솔리드형이구나, 그레듀에이션이구나, 레이어드형이구나를 우리는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타낼 수 있다. 원랭스란 여기서 외측과 내측의 두 발에 뭐가 없다? 단차가 없다.
동일한 길이로 커트가 되는 것이다 라고 해서 원랭스라고 합니다. 같은 말이 반복되죠. 어원 한번 볼게요. 자, 원랭스란 하나의 길이 즉 형태의 외곽선을 기준으로 동일한 길이로 모양이 갖추어진다는 자르는 기법을 뜻한다. 그쵸? 그래서 조금 형태 부분하고 헷갈릴 수 있지만 형태는 다 잘려진 모양, 다 잘려진 모양을 보이는 형태라고 하고요. 원랭스는 자르는 하나의 과정에도 속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법을 뜻한다. 두발 길이의 구조는 자, 솔리드의 두발 길이 구조를 의미합니다. 자, 동일선상으로 잘리는 기법을 통해 솔리드의 형태를 갖는다. 그쵸? 솔리드의 형태를 갖는다는 것은 길이 구조가 원랭스로 했을 때에는 솔리드의 형태를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즉, 다시 결론을 내리면 원랭스 커트를 하면 솔리드 형태가 나온다 라고 이해하시면 좀 더 편하겠죠. 자, 일단 모양 한번 살펴볼까요? 자, 모양은 두발 단면 가장자리 형태선은 수평선, 대각선, 직선의 파팅에 따라 다양한 무게선의 길이로 자를 수 있다. 요 부분은 어떤 의미냐면요.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원랭스 커트를 할 때, 자, 이렇게 원랭스 커트를 할 때 수평, 그쵸? 또는 대각선, 이렇게 모양을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수평으로 커트가 되느냐, 대각선으로 커트되느냐, 대각선 중에서도 앞쪽으로 떨어지는 전대각으로 형태선을 이루느냐, 아니면 뒤쪽으로 떨어지는 후대각선으로 형태를 이루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모양과 그에 따른 스타일이 나올 수 있겠죠. 자, 구조와 무게감을 볼게요. 자, 구조, 아까도 얘기했지만 길이 구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중력 방향에 의해서 떨어지는 자연 시술각인 형태를 보았을 때 우리는 이것을 일반 시술각으로도 상상할 수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구조, 그 그래픽이 그려지셔야 돼요. 그래서 자, 일반 시술각 관점에서 보았을 때 후두부에서 두정부로 갈수록 두발은 점점 길어지며 자연 시술각 관점에서 형태선은 동일선상에 놓여진다. 네, 여기에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 볼까요? 자, 원랭스 스타일은 쉽게 얘기해서 자, 일자로 뚝 자른다고 했어요. 그쵸? 그러면 네이프 포인트의 길이, 자, 탑 포인트의 길이 뚝 중력 방향으로 떨어지는 곳에서 일자로 자른다 라고 했어요. 이렇게, 자, 이렇게 일자로 자른대요. 그러면 이 부분을 우리는 일반 시술각 관점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자, 같은 포인트를 살펴봤을 때, 자, 여기는 중력 방향이 아니라 일반 시술각 같은 길이라고 보았을 때 칠판의 길이가 좀 짧네요. 쭉 더 가야겠죠? 자, 여기는 이렇게, 여기는 이렇게. 어때요? 이 두상이 갖는 높이에 의해서 길이는 점차적으로 길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갈수록 길어지죠. 화면에서는 좀 그림이 위쪽에 있어 잘 안 보이시면, 자, 두상이 이렇게 있으면 아래쪽과 위쪽에 떨어지는 길이. 자, 두상의 구조가 이루는 것 때문에 두발 길이는 일반 시술각으로 펼쳤을 때 이렇게 길어진다는 것. 이거와 길이가 같다고 가정하시면 이렇게. 이게 바로 솔리드형의 길이 구조입니다. 즉, 어떻죠? 외측에서 내측으로 갈수록 엑스테리어에서 인테리어로 갈수록 두발의 길이는 점차적으로 길어진다. 이게 솔리드형의 구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영역 증가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네이프에서 탑 포인트, 그렇죠? 그럼 네이프에서 탑 포인트, 네이프가 가장 길이가 짧을 거고요. 가장 긴 부분은 탑 포인트가 되겠죠. 이게 바로 솔리드형의 길이 구조가 됩니다. 밑에 그림으로도 표현되어 있어요. 아까 제가 그린 것이 떨어졌을 때, 자, 이곳이 바로 자연 시술각으로 떨어졌을 때 길이를 나타낸 것이고, 지금 왼쪽에 있는 그림은 일반 시술각으로 했을 때 그림을 나타낸 거죠. 지금 요 그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커트를 하게 되면 네이프에서 또 차곡차곡 섹션 하나하나를 커트하게 되거든요. 그럼 첫 번째 분홍색 커트, 빨간색 커트, 세 번째 스케일, 네 번째 스케일, 다섯 번째 스케일을 내려서 자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겉표면에 있는 길이가 길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질감은
단차가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매끄럽다 그랬고, 매끄러우니까 움직임은 활동적으로 보이지 않고 단차가 없는 비활동적인 질감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리고 외곽선의 최대의 무게감을 나타낸다. 무게감이라는 거는 쌓여서 그 부분이 이제 무겁게 보여지는 부분인데요. 쌓이는 부분이 내려서 일자로 자르기 때문에 이 부분의 모든 머리카락들이 집중되어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무게감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솔리드형은 가장 큰 무게감을 나타내게 됩니다. 모든 길이가 다 동일선상에서 모여있게 되겠죠. 자, 특징 볼게요. 잘린 부분이 명확하며 두 발 끝에 힘이 있다. 당연하겠죠. 일자로 뚝 자르기 때문에 굉장히 그 선이 명확하게 보이겠고 모든 머리카락이 그쪽 부분에 집중되어 있죠. 그래서 명확하면서 힘이 있게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약적인 형태선에 따라 입체감을 적용할 수 있다. 이 무게감이 쌓인 부분에 입체감이 두드러지게 나오겠죠. 그래서 종류 한번 살펴볼게요. 아까 위에서도 솔리드형을 어떤 모양이 있다 그랬어요. 수평이냐 대각선이냐에 따라서 다양한 모양으로 나타낼 수 있고 그 모양은 즉 스타일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솔리드형은 크게 우리가 4가지의 스타일로 구분을 할 수 있는데요. 한번 봐보면 자, 보시면 수평선으로 커트가 되고요. 얼굴이에요. 이쪽이 얼굴이에요. 그러면 얼굴 쪽에서 뒤쪽으로 길어지네요. 얘는 뒤에서 얼굴 쪽으로 길어지고 있어요. 마지막 그림은 똑같이 뒤쪽으로 길어지는 후대각선이지만 2번과 4번의 차이점이 있다면 2번은 프론트, 요 센터 포인트죠. 센터 포인트에서부터 후대각선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고 내려왔을 때 측면에서부터 후대각선으로 이어진다면 4번 같은 경우는 센터 포인트, 우리 프린지 영역 앞쪽 부분부터 후대각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첫 번째 그림은 요 4가지의 스타일을 하나로 표현을 해준 거예요. 1번이 수평, 2번이 후대각이지만 측면에서부터 넘어오죠. 그리고 3번은 앞으로 떨어지는 전대각 라인, 4번은 후대각이지만 앞쪽 센터 부분에서부터 그대로 후대각으로 이어진다고 했습니다. 이 4가지의 스타일들은 이름이 있어요. 자, 평행보부, 파라렐 밥 스타일이라고 하는데 이 평행보부는 수평선을 만들죠. 수평선을 만드는데 이 평행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바닥 지면과 평행이다 라고 해서 평행보부를 사용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파라렐 밥 스타일은 프린지 영역을 우리 뱅 연출을 할 때 수평선을 하나 만들고 이 뱅과 내 형태선을 똑같이 만들었을 때 이 평행선을 만들 때 파라렐 밥 스타일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주로 이제 뱅은 연출을 하지 않죠. 그래서 이 의미를 수평으로 할 때 우리가 평행보부 스타일이다 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후대각이네요. 이 후대각으로 갔을 때에는 우리가 이사도라 스타일이라고 합니다. 이사도라 보부 스타일. 그리고 전대각으로 갔을 때는 스파니엘 보부 스타일. 그리고 앞쪽에서부터 쭉 이어지면 이 하나의 양송이 버섯처럼 이렇게 버섯 모양의 형태선이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이것을 머쉬룸 스타일이라고 합니다. 이 4가지의 특징은 외곽선, 외곽 형태선의 수평이냐 대각선이냐 또는 대각선이었을 때 센터에서부터 대각선으로 이어지느냐에 따라서 구분을 할 수 있다는 거 잘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솔리드형은 쭉 이렇게 살펴보시고 우리 다음번에는 그레듀에이션하고 레이어드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